저는 새벽 5시 손자 입에 맞춘 죽을 조용히 저어 올렸습니다. 창을 살짝 열자 38층 바람이 금속 창틀을 스치고 로비에서부터 올라온 듯한 소독약 냄새가 얇게 스며들었지요. 전기레인지 위 냄비가 미약하게 울고 맵쌀알은 젖은 눈처럼 풀려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 입술에 대보니 소금 한 꼬집이 모자라더군요. 민호는 달큰한 호박이 좋지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대리석상판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유리벽에 반사된 하늘이 우윳빛인데 저는 시장 가게 불 켜던 손길대로 리듬을 맞췄습니다. 스텐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 셔츠 소매에 밴 국물의 묵직함, 그게 제 아침의 안부였습니다. 오늘은 다르다. 냄새 아닌 정으로 시작하자. 아이가 숟가락을 잡으며 할머니 따뜻해 라고 할 때 저는 비로소 이 집에 머문 뜻을 확인하리라 믿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매끈한 복도 타일에서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사위가 조끼 지퍼를 반쯤 올리고 서더니 흰 종이를 식탁 위에 반듯하게 밀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부엌 금지, 마치 경고등 같았어요. 장모님, 우리 집 규칙이에요. 시장 냄새가 배니까 부엌엔 손대지 마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제 입꼬리는 예의로 올라갔고 손은 행주를 비틀다 못해 마디가 하얗게 질었지요. 죽은 아이 먹일 만큼만 끓였어. 향도 거의 없어. 제 목소리가 낮아지고 사위는 종이를 탁 소리나게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가볍게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서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이 집의 반짝임이 순간 칼날처럼 보였고 제 손목 위 오래된 기미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 가슴은 오래 눌러둔 탄산처럼 서늘하게 부풀었습니다. 시장 냄새는 애 정서에 안 좋다니까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 소독약과 섞여 비비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등줄기가 굳어 의자 등받이에 못질된 것처럼 붙었고 어깨가 자동으로 좁아졌습니다. 나는 냄새인가 사란인가. 부엌 타일 사이 줄눈이 바늘구멍처럼 보여 숨이 거기서 새는 것 같았어요. 예전부터 저는 장사 나가기 전에 비누로 2번은 씻었어. 제가 던진 말은 물 위 기포처럼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위는 시계를 훌뜩 시선을 떼며 규칙만 지키시면 서로 편합니다 하고 공손을 흉내냈지요. 먼 데서 엘리베이터가 땡 하고 울고 유모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매끈한 손끝에 제 자리가 얼마나 좁은지 차갑게 새겨졌습니다. 그래, 여기선 내 발자국부터 지워야 밥숟가락 하나 두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릴 때 죽 냄새가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물을 얇게 틀었습니다. 국자에 남은 미음을 꼼꼼히 헹구고 물방울이 다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서랍을 한 칸 더 밀어 맨 뒤 홈에 슬며시 숨겼습니다. 누가 찾아도 첫눈에 닿지 않을 곳. 행주는 반으로 접어 단정히 개고 바람 빠지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니 항목마다 숫자가 붙어있더군요. 방문 시간, 냉장고 사용 불가, 손님 금지. 글씨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해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까닭을 잊지 말라고. 저는 휴대폰을 켰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짧게 부서졌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말보다 오래 버티는 증거부터 모으자. 손자의 첫 숟가락을 지키려면 내 손의 냄새부터 숨길 줄 알아야 한다. 저는 국자 손잡이를 놓고 규칙표라는 종이를 휴대폰에 찍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주차 등록서를 하며 도장을 가져오라 해서 저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가 하얀 종이로 포개져 있었고 잉크젯이 막 뱉어낸 듯한 싸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대리석 상판이 손바닥에 차갑게 눌리고 종이 모서리가 살갗을 긁었습니다. 클립이 딸깍거리며 장을 넘길 때마다 얇은 비닐처럼 사각사각 울렸고 저는 고개를 바짝 숙여 작은 글씨를 쫓았습니다. 글자들이 개미떼처럼 붙어 움직이는 것만 같아 숨을 한번 고르고 돋보기를 콧등에 더 끌어올렸습니다. 주차장이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가요? 제가 넌지시 묻자 사위는 요즘 절차가 복잡해요 하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시계가 유리등 아래 번쩍였고 그 반짝임이 종이 위로 얼룩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규칙표처럼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자 하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눈길이 박힌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그 옆에 담보. 제 혀끝이 마른 종이를 핥은 듯 까끌해졌습니다. 여기 이건 주차랑 무슨 관련이에요? 제가 줄을 그리듯 손가락을 대자 사위의 미소가 절반쯤 내려앉았습니다. 형식적 문구예요. 신경 안 쓰셔도. 그의 끝 음절이 살짝 떨렸고 오른손 엄지가 손톱 밑 살을 긁었습니다. 저는 더 낮은 소리로 그럼 은행 도장이 왜 있어요? 주차장에 은행이 있나? 하고 웃어 보였지요.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 제휴 뭐 그런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숨이 잠깐 멈는 듯 침묵이 났고 냉장고 모터가 우웅하고 길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동자가 종이가 아닌 제 주머니 쪽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도장, 거기에 있지요. 그가 아는 티가 났습니다. 내장 쪽이 서늘하게 접히며 지금 넘기면 끝이다. 그런 신호가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식탁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졌대. 저는 일부러 돋보기를 툭툭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손끝이 진짜로 떨려 렌즈 위 원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 시장 메뉴판도 2번은 읽어야 해요. 중얼거리며 서류를 양손으로 들어 귀에 더 가깝게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뺨에 스치니 건조한 먼지 냄새가 났고 잉크가 막 마른 자리에 잔열이 얇게 전해졌습니다. 사위가 조급한 듯 의자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장모님 바쁘시면 그냥 믿고. 저는 그의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아니 나중에 애 이름 하나 틀리면 행정복지센터 아주머니들한테 혼나요. 말끝에 장난을 묻혀키만 제 발끝은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안 들리게 숨을 쪼개내쉬고 머릿속에서 형광펜을 꾹꾹 눌렀습니다. 저는 표지 상단의 제목을 속으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신용대출 약정서, 오른쪽 윗부분에 은행명, 왼쪽 하단에 금액자리, 숫자 3자리마다 찍힌 쉼표가 진땀처럼 보여서 손바닥에 손톱 끝으로 조용히 긁어 적었습니다. 신, 용, 대, 출, 은, 행, 이름, 억 단위, 글자 대신 촉감으로 외우는 셈이었지요. 사위가 물 한 잔을 밀며 도장만 주시면 하고 말끝을 올렸습니다. 저는 물컵을 받는 척 손가락에 닿은 물망울의 차가움으로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시장에도 못 가고 여기 앉아 있었네. 일부러 다른 말을 꺼내 그의 호흡을 흔들었습니다. 집안 어디선가 에어컨 바람이 방향을 틀어 종이 귀퉁이가 가볍게 들썩였고 저는 그 틈에 서류 맨 앞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말했습니다. 읽고 내일 제가 확인하고 찍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서서 사위의 낮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분리수거 봉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문손잡이를 반쯤 젖힌 채였지요. 비닐이 허벅지에 쓸릴 때마다 얇게 비벼지는 소리가 나서 저는 봉지목을 꽉 비틀어 소리를 죽였습니다. 세제 냄새와 남은 김치 국물에 시큼한 기운이 섞여 올라왔고 에어컨 바람이 신발장 아래 먼지를 가볍게 굴렸습니다. 저쪽 신발장 거울에 비친 복도 끝에 그의 어깨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낮에 식탁 위에 깔리던 종이의 잉크 냄새가 문득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대보증, 담보, 그 두 단어가 혀끝을 까끌하게 긁고 지나가던 오후. 저는 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내일 확인하고 찍겠다 했지요. 그 결정이 내 살을 한번 붙잡아 올려준 듯 지금 제 발목을 멈추게 했습니다. 숨을 반쯤 접어넣고 문틈을 더 좁혔습니다. 그때 남자의 낮고 익숙한 웃음이 문살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모님 있으니 애 맡기기 딱 좋다. 오늘도 내려와. 그 말이 제 귓속을 스치자 들숨이 등 뒤에 걸렸습니다. 폐가 잠깐 뒤틀리는 느낌, 마른 방바닥 가루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목이 쏘았습니다. 저는 발가락을 오므려 슬리퍼 안에서 살을 조였고 봉지를 벽에 바짝 붙여 비닐 부스럭을 없앴습니다. 오늘도? 뇌 속에서 그 두 글자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오늘도? 그럼 어제도? 그제도?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30, 29, 28. 마음을 달래는 척 발꿈치로 문턱의 금속 몰딩을 살짝 눌러 진동을 없앴지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을 숨기려는 사람 특유의 빠른 호흡을 탔습니다. 로비 말고, 아니, 내가 내려갈게. 장모님 계셔. 애는 잘 자. 계셔라는 단어에 저는 순간 투명인간이 된 듯 어깨가 싸늘해졌습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 그래, 좋아. 보이는 자국을 남겨라. 속으로 중얼거리고 저는 숨을 한 칸 더 낮췄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앱을 켜 손바닥으로 가렸다가 마이크 방향을 문 쪽으로 살짝 틀었습니다. 볼륨은 이미 진동으로 내려두었지요. 케이스 가장자리의 고무가 손바닥에 눌리며 따뜻해졌고 화면 위 빨간 점이 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소리와 분리되는데 몇 초 걸렸습니다. 지하주차장 말고 너 그 카페 있지? 늦게까지 하는데 오늘은 내가 갈게. 15분. 그는 외투를 애써 조용히 집어드는지 천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낮춰 신발장 밑 그늘에 숨겼고 휴지 조각 하나가 발등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제 머릿속 장부에 형광펜이 그어졌습니다. 장소, 시간, 말투. 시계? 아, 몰라. 내일 찾지 뭐. 그 말끝에 며칠 전 그 번쩍이던 시계가 눈앞을 스쳐갔지요. 제 속이 잠깐 뒤집혔지만 저는 손목 힘만 더 조여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현관 센서등이 딱 하고 꺼질 때쯤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녹취 파일을 확인하고 이 집의 밤이 제 편이 될 수 있음을 처음 느꼈습니다. 파형이 산맥처럼 이어져 있었고 저는 파일명을 날짜와 시간으로 바꿔 저장칸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폰의 미열이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는 느낌이었지요. 그래, 소리로 남겨. 냄새난다던 네 말도, 네 발자국도. 저는 속삭이며 문틈으로 복도를 훑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천천히 내려가다 멈추었고 로비 방향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불어왔습니다. 시장의 기름내 대신 살균제와 향초 냉새가 목구멍에 얇게 붙었습니다. 저는 오늘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요. 대신 내일을 준비하자. 절차대로, 증거대로. 저는 떨리는 엄지로 저장을 눌렀고 문틈 너머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커뮤니티 센터 유리병 너머로 사위의 손이 다른 여자의 손등을 덮는 걸 보았습니다. 놀이방 바닥 매트에서 고무 냄새가 올라왔고 제 옆에서 손자는 블럭을 툭툭 치며 할머니 파란 거 하고 손가락을 내밀었지요. 저는 파란 블럭을 건네며 시선을 유리벽에 붙였습니다. 사위는 셔츠 소매를 2번 접고 데스크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물속 종소리처럼 둔탁했어요. 저는 의자 끝으로 엉덩이를 조금 더 밀어 시야를 가리는 화분잎을 젖혔습니다. 괜찮아, 놀아. 입술만 움직여 아이에게 말하고 폰 화면을 어둡게 내렸습니다. 어젯밤 저장한 빨간 파형이 제 머릿속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15분. 오늘은 시간의 얼굴을 잡는다.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2, 11, 10. 사위의 손이 여직원의 손등을 덮자 저는 그 손등 위 반짝이는 얇은 핏줄과 미세한 떨림부터 보였습니다. 여자는 잠깐 빼는 척하다가 손목을 뒤집어 그의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고 입술 끝이 귓볼 쪽으로 살짝 올라갔지요. 데스크 위에 이름표가 반사광을 튕겼습니다. 강, 서. 글자가 반사로 잘려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여 각도를 맞췄습니다. 강, 민서, CS. 저는 속으로 3번 을조렸습니다. 강민서, 강민서, 강민서. 사위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커피 좋더라. 여자는 빠르게 시선을 굴렸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 그들의 침묵이 말보다 음란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블럭 상자를 제 발등에 끌어당겼고 상자 모서리의 플라스틱 이음매가 종아리를 긁었습니다. 그 따끔함이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지요. 이름표 철핀 위치까지 눈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안내판 옆 코르크보드에 근무표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다가가 마치 체온계라도 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무음 셔터가 손끝에서 새처럼 떨었고 플래시가 꺼져 있는지 2번 확인했지요. 7월 23일 14시-22시 강민서. 숫자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블탭해 확대했고 만년필 잉크가 번진 듯한 글자 가장자리까지 선명하게 담겼는지 확인했습니다. 뒤에서 출입 게이트가 띡 하고 울렸고 녹색 화살표가 3번 전멸하다 굳었습니다. 14시 37. 저는 벽시계에 초침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제 손목에 맥박과 맞춰봤습니다. 15분. 어젯밤 그의 말이 제 귓바퀴를 찔렀습니다. 저는 로비 유리문에 비친 그들의 실루엣까지 프레임에 넣어 근무표와 같은 화면에 겹쳐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서로를 부른다. 제 속에서 오래된 장사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자 커피 믹스와 소독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유리창 안쪽 게시판을 훑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최도훈, 이름 옆 연락처가 작게 붙어 있었지요. 저는 혀끝으로 입천장을 눌러 침을 눌러 삼키고 머릿속으로 절차를 되읽었습니다. 방문증 발급대장, 출입게이트 로그, CCTV 열람 신청서. 시계 분실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는 이곳에서 통하는 말이지요. 그가 나를 도둑 눈빛으로 훑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이 구실에 묶어 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손자는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 마시고 싶어 했고 저는 급수대 레버에 차가운 금속을 눌러 물줄기 소리를 가렸습니다. 핸드폰 앨범에 폴더를 새로 만들며 저는 이름표와 근무표, 출입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숨지 마, 증거는 남아. 저녁에 사위가 팔목을 두드리며 시계가 없어졌다고 했고 시선은 제 앞치마를 훑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빗장처럼 덜컹거렸지요. 새로 산 나무 방향제 냄새가 톱밥처럼 코를 긁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손바닥에 묻은 마늘 냄새를 물수건으로 훑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말끝을 씹듯 던졌습니다. 우리 집에선 이런 일 없었거든요. 저는 그의 손목에 남은 시계 자국을 보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럼 관리실에 말하죠. 로그랑 CCTV, 오늘 방문자 기록이면 찾을 수 있죠. 제 목소리는 시장에서 깎던 칼날처럼 얇고 반듯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흘렸지만 오른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현관 센서에 초록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걸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속으로는 더 정확히 세었지요. 네가 던진 의심, 방향을 바꿔 돌려줄게. 문이 삐걱 열리며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책가방과 함께 들고 온 도화지에서 크레파스 냄새가 퍼졌지요. 할머니, 내가 그렸어. 손자는 괴물에게 네모난 앞치마와 장바구니를 메워놓았습니다. 검은 선이 앞치마 끈을 너무 세게 눌러 종이가 해졌습니다. 저는 종이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며 아이의 손마디에 묻은 파란 가루를 털어주었습니다. 이 괴물은 뭐 먹고 사니? 일부러 살살 물었지요. 아이는 잠깐 눈을 굴리더니 주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부엌 조명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흰 줄을 긋고 있었고 제 앞치마에 묻은 고춧가루가 그 줄에서 번졌습니다. 저는 그림 속 장바구니에 작은 토마토를 하나 그려보탰습니다. 손맛으로 살던 제 손이 그 순간엔 흘리지 않으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괴물의 눈동자가 저를 보는 것처럼 반짝여서 저는 심호흡을 2번 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제 귀에 바짝 왔습니다. 아빠가 말했어. 냄새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 말의 끝에 공기가 까끌하게 긁혔습니다.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한 줄 타고 내려갔고 손톱이 도화지 가장자리를 살짝 찢어버렸지요. 멈춰. 에어패서 부러지면 안 돼. 저는 종이를 다시 맞대고 손바닥 열로 눌러붙였습니다. 우리 민수코는 똑똑하네. 근데 봐. 된장 냄새는 봄산에 가면 나는 흙냄새랑 닮았어. 김치 냄새는 집밥 냄새고. 저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보리차 김을 코끝에 스치게 했습니다. 따뜻한 증기가 아이 볼을 어루만지니 아이가 눈을 가늘게 웃었습니다. 멀찍이 선 사위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저는 그 얇은 선을 칼집처럼 기억 속에 접어넣었습니다. 냄새를 악취로 만든 건 네 말이야. 밤이 내려앉아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파장처럼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 엄마를 모신 건 애 봐달라는 부탁만이 아니야. 내가 혼자선 못 버티겠어. 증인이 필요했어. 글자가 제게 꼬리를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주방등만 켜고 의자에 앉아 낮에 찍어둔 근무표 사진과 어젯밤 먹은 파일을 같은 폴더로 밀어 넣었습니다. 출입 게이트 시간, 데스크 이름표, 드레스룸 소리, 그의 말버릇, 장부 쓰듯 항목을 세웠지요. 시장에서 사기꾼 손목을 잡던 때처럼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관리실엔 내가 갈게. 저는 흰 종이에 오늘 날짜를 적고 아이 앞에서 지킬 말과 넘길 선을 줄로 그었습니다. 분노가 등뼈를 세우더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맑아졌습니다. 그날 밤 딸의 문자를 읽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본 것을 말할 시간이다. 가족회의라며 모두가 앉자 저는 파일처를 열고 첫 장에 녹취 날짜와 시간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플라스틱 표지가 테이블에 쓸리고 딸이 쥔 머그컵이 딸깍 부딪혔지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목에 건 카드가 가슴팍에 툭툭 닿는 소리를 냈고 변호사는 노트를 펴며 펜 끝을 눌렀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출입기록 사본을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흑백 숫자들이 남냄새처럼 코를 찔렀고 종이의 마른 결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건 어제자 게이트 로그입니다. 저는 녹취 앱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구멍난 비닐 같은 바람 소리가 지나가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따라왔지요. 장모님 있으니 애 맡기기 딱 좋다. 오늘도 내려와. 제가 복도에서 들었던 그 쉬쉬하는 숨결, 숫자처럼 또렷했습니다. 사위의 입꼬리가 올라가다 잘렸고 무릎이 손가락이 빠르게 튀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만 끄덕이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죠 하고 톤을 낮췄고 저는 속으로 장부 첫 줄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노트북을 TV에 연결해 CCTV 로그를 띄웠습니다. 화면 아래 타임코드가 초 단위로 굴러가고 리모컨 버튼이 딱딱 손가락 마디에 닿았지요. 여기가 시계 분실을 주장한 시각입니다. 16시 32분. 저는 영상을 멈추고 옆창에 커뮤니티 센터 입구 화면을 열었습니다. 자동문이 습기 묻은 숨을 내쉬듯 열리고 닫히는 사이 사위 얼굴이 마스크 위로 번쩍 스치더군요. 로비 조명빛이 그의 이마에 한 줄로 박혔습니다. 우리 집에선 이런 일 없었거든요 하던 그 입술이 화면 속에서는 말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 바를 드래그해 그의 출입 시간을 노란 막대로 그었습니다. 닿은 시각 이곳입니다. 집안이 아니라요. 관리 직원이 목을 가다듬으며 센터 입구 로그 16시 28분 입장, 17시 03분 퇴장 맞습니다. 라고 읽어주자 딸이 컵을 더 꽉 잡아 도자기 표면에서 미세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제 등 한가운데 오래 굳은 매듭이 하나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투명 클리어 파일에서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커뮤니티 여직원 근무표였습니다. 볼펜 잉크 냄새가 아직 덜 마른 듯 희미했고 이름표 옆에 적힌 교대 시간이 제 눈에 숫자처럼 박혔습니다. 이날 이 시간 근무자 A. 저는 게이트 통과 시각을 그 표 위에 포개어 놓았습니다. 관리 직원이 가져온 컬러 출력물에서 초록 불빛이 칸을 스치듯 번졌고 삑 하는 통과음이 제 귀에 다시 살았습니다. 사위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세게 밀어붙이며 마룻바닥을 소리내 긁었습니다. 그는 말끝을 길게 끌었지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한번 천천히 돌렸습니다. 우연이면 설명이 가능하겠죠. 변호사는 캡 형광펜으로 로그 사이를 그어주며 동선상 교차점이 3군데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직하게 보탰습니다. 딸은 숨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고 컵에서 올라오던 보리차 김이 시야를 얇게 흐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손바닥 열로 눌러 평평하게 폈습니다. 저를 의심하기 전에 당신부터 설명하세요. 제 목소리는 시장 칼날을 눕혀 토막을 고르는 톤으로 낮고 분명했습니다. 사위의 눈동자가 한 번 흔들리더니 곧 제 앞치마 쪽으로 삐뚤게 미끄러졌지요. 그 시선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당신이 우리 집이라 말하던 시간표, 그리고 여기 집을 비운 당신의 기록. 시계가 사라졌다는 말은 이 빈칸을 덮으려 만든 덮개였겠죠. 테이블 가장자리에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자 변호사가 조용히 제 손등을 톡 건드려 힘을 풀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경계는 말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딸을 한번 바라본 뒤 사위를 향해 고개를 고정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동선입니다. 사위가
시장에서 냄새만 팔던 사람 주제에 라고 내뱉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입구가 사각, 마른 빵껍질처럼 울었고 저는 그 소리를 일부러 길게 끌게 놔뒀지요. 모욕은 오늘 여기서 끝내자 속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테이블 위 대리석이 에어컨 바람에 서늘했고 제 손바닥의 땀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뒤집어 서류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플라스틱 클립이 탁 톱니처럼 맞물리자 딸이 무의식적으로 컵받침을 당겼고 변호사의 펜이 한번 짧게 딸깍했습니다. 끝까지 하세요. 다 듣고 펴려고요. 저는 그의 입꼬리가 한 번 더 올라가다 멈추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또 한마디를 고르는 사이 저는 종이들을 반드시 펴서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토너 냄새가 잉크의 금속맛처럼 가슴팍에 박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에 건 카드가 가볍게 찰칵 부딪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맨 윗장을 뒤집어 표지를 가리켰습니다. 주차 등록, 여기 굵은 글씨 보이시죠? 연대보증엔 제 이름 정불래. 제 도장 자국이어 붉은 잉크가 손가락 열에 번져 살짝 얼룩졌고 그 옆에 작은 회색 지문이 부끄러움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문자 캡처를 꺼냈습니다. 화면 속 날짜가 오후 8시 12분에서 13분으로 넘어가는 초침. 장모님 도장만 필요해요. 차 등록이라 간단해요. 라는 문장 뒤에 웃음 이모티콘 하나. 간단하다던 게 여기 보증기간 5년, 연체이자 연 15%, 차가 아니라 돈이었죠. 제 목소리는 시장 저울추 얹을 때처럼 느리고 정확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여 계약 조항을 읽고 관리 직원은 습관처럼 시간을 불렀습니다. 해당 문자 수신 기록 7월 18일 20시 12분. 사위가 무릎으로 의자 다리를 밀어 바닥을 긁었습니다. 혀를 딱 소리내며 말문을 찾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숫자와 도장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지요. 저는 새 종이를 꺼내 상단에 박아둔 제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조건 통보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한 줄씩 제 숨과 맞춰 나갔습니다. 첫째, 아이 앞 공식 사과. 냄새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가르친 말, 그 말의 주인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바로잡을 것. 제 혀끝이 잠깐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곧게 세웠습니다. 둘째, 폭언 금지와 생활규칙. 냄새, 출신, 직업 비하 금지, 고성 금지, 부당한 지시 금지, 위반 시 바로 분리. 종이 끝이 손가락에 스치며 얇게 베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는 안 났지만 오래 묵은 상처가 다시 스르르 깨어나는 듯 했지요. 셋째, 양육 환경 개선, 부모 교육 이수, 상담 참여, 집안 CCTV 운영 원칙 합의. 저는 숨을 한 번 더 쉬고 마지막 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혹은 넷째, 합의 이혼과 재산 분할, 접근 경계 설정, 주말 면접 교섭, 조건 위반 시 보호명령 청구. 딸의 손이 컵을 덮었다가 천천히 풀리며 김이 흩어졌고 저는 그 얇은 김 사이로 아이의 괴물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그 얼굴을 지워야 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코웃음을 섞었습니다. 말이 너무, 그는 끝을 흐렸지요. 저는 더 말 붙이지 않고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려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 엔터키를 눌러 발송 완료 창을 띄웠고 휴대폰들에서 동시에 작은 신동이 부르르 울렸습니다. 이 시각 통보 송달. 관리직원이 손목시계 유리면을 두드리며 시간을 읽었습니다. 저는 서류 모서리를 다시 한번 정돈해 사위 쪽으로 밀었습니다. 대리석의 냉기가 종이를 타고 손끝으로 올라왔지만 제 손등 혈관은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한 번 더 밀어대며 시선을 회피했고 저는 나지막히 그러나 더 이상 뒤로 물러서는 톤으로 마무리를 박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통보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불복이면 법대로 갑니다. 아이 앞에서는 이제 그 어떤 체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로고가 찍힌 공문 사본과 징계 대기 통보를 책상에 올려두고 상대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봉투 속 종이가 탁탁 부딪히며 숨을 쉬었고 파란 로고 아래 검은 굵은 글씨가 빛을 먹었습니다. 토너 냄새가 금속처럼 코끝을 찌르자 저는 손끝으로 모서리를 눌러 바스락 소리를 길게 뽑았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 내부조사 개시, 업무 배제. 단어들이 돌멩이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젖이 한번 들썩이고 종이의 그림자를 눈으로 훑다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내부 절차일 뿐이야. 그는 낮게 깔았지요. 저는 바로 옆에 또 다른 묶음을 펼쳤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의의 의견서, 제목은 무고 가능성 검토 및 민형사 리스크. 허위 신고, 명예훼손, 불리한 진술 강요. 저는 항목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밀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는 외부 사건과 연결됩니다. 대응하시죠. 제 속에서는 오래된 저울추가 또각,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리벽 회의실은 에어컨 바람에 얇게 울었고 테이블 위 물잔 표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버튼을 누르며 선언했습니다. 임시 분리 합의부터 진행합니다. 저는 손바닥을 테이블에 펴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동일 거주지 사용 중단, 문전 대기, 복도 대치 금지, 공동 공간에서의 접촉 최소화. 말끝이 닿을 때마다 제 손등에 핏줄이 한 번씩 뛰었습니다. 열막은 문자로만, 욕설과 모욕 금지, 밤 9시 이후 연락 금지. 사위가 의자를 밀며 얇은 혓소리로 그건 과한데 꺼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낮추어 물잔 가장자리를 엄지로 문지르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9시에 잡니다. 그 수면은 깨우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경제적 분리 항목을 펼쳤습니다. 공동카드 사용 중단, 생활비는 계좌 분리, 기록 보관.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체면이 아니라 안전이다. 제 숨은 천천히, 그러나 끝이 단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가이드라인과 양육비 산정표를 저는 도마처럼 넓게 펼쳤습니다. 회색표의 열과 행이 바둑판처럼 반듯했고 제 손가락이 숫자 위를 지나갈 때 종이가 살살 비명을 냈습니다. 소득 대비 비율 여기, 자산 목록은 여기, 주식, 적금, 차량 리스, 전세 보증금. 저는 항목 옆에 노란 점을 찍었습니다. 사위가 코끝을 움찔하며 내 월급은 변동폭이 커 라고 흘리자 저는 곧장 다른 표를 꺼냈지요. 변동소득 평균치 최근 12개월. 이어서 저는 아이의 리듬을 가운데에 적었습니다. 기상 7시, 아침 8시, 낮잠 1시, 하원은 4시 반, 저녁은 6시 반, 면접 교섭은 이 시간대를 비껴갑니다. 시장 저울을 다루듯 저는 말의 무게를 정확히 얹었습니다. 주말 면접은 공원, 도서관 위주, 이동은 본인 차량, 식대 본인 부담, 교사 상담은 아이 앞에선 한 목소리. 변호사가 메모를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합의 위반 시 즉시 보호명령 신청. 제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굴욕이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그 위에 아이의 낮잠 시간을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다. 저는 속으로 박았습니다. 사위는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삼키고 구두 끝으로 의자 다리를 살짝 밀었습니다. 마룻바닥이 끼익 짧게 울자 저는 펜을 들어 날짜와 시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9월, 바람, 오후 2시 17분. 잉크가 종이 섬유에 스며들며 퍼져나가고 그 냄새가 제 폐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명칸을 적어 올려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제 도장은 오래된 장독두끈 같았고 붉은 패드는 고추장처럼 진득했지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꾹. 종이 아래 테이블의 단단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위가 그 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다 결국 펜을 잡았습니다. 여기 다 해야 돼? 그는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제 모자람이 없어야 합니다. 사인은 잔물결처럼 이어졌고 마지막 장이 접혀 정리되자 유리방 밖의 하늘이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서명란 옆에서 손자의 이름을 속삭이며 이제 아이는 우리 어른들 싸움에서 빠집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자 저는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루비의 대리석은 비를 머금은 듯 차가웠고 샹들리에가 낮게 울며 빛을 쏟아냈습니다. 소장이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말끝을 고쳤지요. 저희가 민환을 냄새라는 표현으로 잘못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유모차를 밀던 젊은 엄마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쥔 채 눈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제가 모질었어요. 바구니 피했던 거 죄송해요.
그들의 말 사이로 에어컨 바람이 지나가며 소독약 냄새가 흐르고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제 눈썹 사이에 오래 붙어 있던 주름이 마치 딱지가 떨어지듯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앞치마끈을 한번 팽팽히 당기며 생각했지요. 체면 대신 기준. 우리는 방금 그걸 문서로 배웠다. 앞으로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소장의 말이 로비의 광택에 얇게 퍼졌습니다. 발뒤꿈치로 딱 대리석에 작은 점을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손자는 파란 운동화 앞코를 번갈아 보며 제 앞치마를 톡톡 건드렸지요. 할머니, 이거. 작은 손이 주머니 속을 더듬어 들어오고 비닐이 사각, 몸을 일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꺼낸 건 참기름이 은근히 배어나는 주먹만한 주먹밥. 깨가 박힌 흰 쌀알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김가루가 작은 밤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것을 꼭 감쌌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밥알에 스며들며 살짝 눅눅해지는 느낌이 제 엄지 끝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손 더러워? 제가 농담처럼 묻자 녀석은 고개를 젓고는 코끝을 제 앞치마에 대고 킁킁댔습니다. 비닐 조각이 바닥에서 미끄러졌고 이웃들의 시선이 조용히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제 등허리는 조금 더 낮게 굽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고 앞치마 주머니 속 남은 김가루가 팔랑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 그 말이 로비의 유리벽을 타고 돌아왔고 저는 그 순간 어깨를 뒤로 젖혀 굳어있던 날개뼈를 서서히 펼쳤습니다. 턱에 힘을 빼자 앞니 서위로 바람이 가늘게 빠져나가고 귀 뒤쪽으로 땀이 한 방울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부러뜨렸던 제 이름의 소리값이 아이의 입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좋아, 냄새. 제 안쪽에서 오래 움츠렸던 단어들이 처음으로 제 체온을 가진 것처럼 따뜻했지요. 옆에서 소장이 또 한 번 허리를 접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민원도 재교육하겠습니다. 이웃 엄마가 할 말을 찾다 입술을 깨물고는 아이에게 먼저 미소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설명이나 훈계는 삼켰습니다. 오늘은 증명하는 날이 아니라 숨쉬는 날.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땀과 참기름 그리고 햇볕 냄새가 뒤섞여 여름의 국물처럼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숨지 말자 불레야. 저는 속으로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경비실 앞에 이르러 저는 먼저 모자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유리창 틈으로 커피 향과 구리 냄새가 퍼져나왔고 경비 아저씨는 당황스레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닙니다. 제가 더 주의했어야 하는데.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로비 바닥이 제 발소리를 받아 더 또렷하게 돌려주었습니다. 툭, 툭. 예전엔 이 소리가 제 등을 더 숙이게 했지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저는 아이와 함께 유리벽에 비친 우리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앞치마끈을 다시 묶을 때 손끝에 남은 고춧가루의 가스람이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비닐봉지가 팔에 살짝 쓸리며 사각거렸고 아이는 팔을 제 목에 둘렀습니다. 손자가 제 목에 얼굴을 묻고 할머니 냄새 좋아하라 하자 저는 더 이상 내 냄새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을바람 부는 남문시장에서 저는 손자와 손잡고 열무 한 단을 골랐습니다. 얼음 위에 반짝인 멸치 비늘이 햇살을 튕겨대고 비닐 장갑이 스치며 서걱이는 소리가 귓볼을 간지렸지요. 자, 눈 봐라. 흐리면 안 돼. 물속 별처럼 맑아야 해. 저는 생선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고 아가미를 벌려 붉은 기운을 보여줬습니다. 손자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코끝을 찡그렸다가 웃었고 소금통을 제 손에 올려줬지요. 소금은 젖은 손으로 집어 불이 막 올라올 때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비린내가 살아난다. 저는 손바닥의 습기를 느끼며 소금을 흩뿌렸고 철판이 칙 하얀 입김을 토했습니다. 들었지? 냄새는 신호야. 겁낼 게 아니라 타이밍을 알려주는 친구.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에 매달렸고 그 무게가 오늘의 확신처럼 단단히 걸렸습니다. 손자는 시장 구석 책받침만 한 달력을 꺼내 상추잎으로 묻은 물기를 닦았습니다. 우리 약속 여기 붙이자. 토요일은 시장 수업, 일요일은 된장국 실습.
저는 별 스티커를 떼어 토요일 칸에 꾹 눌러 붙였지요. 그리고 규칙. 첫째, 싫으면 손을 들어 말하기. 둘째, 내 물건은 허락받고 만지기. 셋째, 냄새로 사람 욕하지 않기. 넷째, 어른도 실수하면 사과하기. 다섯째, 종이에 도장 찍을 땐 꼭 읽고 묻기. 손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작은 손이 제 손을 따라 초록색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경계야, 알아? 넘지 말자고 서로 약속하는 선. 아이는 넘으면 다시 그리면 되지? 하고 웃었고 저는 속으로 답했지요. 그래, 우리는 다시 그릴 수 있어. 오늘부터야. 달력의 모서리가 손끝에 까끌까끌거렸고 그 감촉이 약속의 질감처럼 믿음직했습니다. 가게 앞 낡은 간판 옆 판넬을 꺼내 붓을 물에 적셨습니다. 칠냄새가 가을바람을 타고 얇게 번졌고 제 손목뼈가 한번 떨렸다가 안정됐지요. 정분래. 저는 획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눌렀었습니다. 마지막 레의 꼬리를 길게 뽑자 먹물이 나뭇결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언니, 돌아왔네. 건너집 김 사장이 비닐장갑을 벗으며 웃었고 저는 붓끝을 들어 보이며 답했습니다. 예, 이번엔 제 이름으로요. 못을 탁탁 박아 판넬을 걸고 끈을 당기자 금속고리가 딸깍 제자리로 잠겼습니다. 냄비에서 들끓는 다시마 향, 고춧가루의 따끈한 먼지, 젖은 칼판의 서늘함이 한데 모여 제 이름을 감쌌습니다. 누구의 장모가 아니어도 이 풍경은 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팽팽히 묶고 가계불을 한 칸 더 밝혔습니다. 카메라를 마주보니 제 얼굴에 붙었던 여러 계절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시장 냄새가 죄처럼 취급되던 로비, 읽지도 못한 서류에 내 도장을 요구하던 손길, 사라진 물건의 시선, 앞치마를 괴물 가면처럼 칠하던 그림. 그날 이후 저는 증거를 모으고 아이 앞에서의 사과와 주말 약속, 접근의 경계를 문장으로 받았습니다. 공개망신 대신 생활을 바꿨지요. 문은 닫되 숨은 안 막고 관계는 묵되 끈은 당기지 않기로. 할머니, 우리 오늘 국물 진하게 끓여? 손자가 묻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하게, 하지만 넘치지 않게. 제 목 뒤에 맺히는 땀방울이 서늘하고 혀끝엔 멸치의 단맛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의 당신께 말합니다. 체면보다 존엄을 먼저 세우세요. 그게 우리가 버틸 방법입니다.